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셨던 적 있으셨나요? 모두들 한 번쯤 후회를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말을 잘못해서 생긴 일들로 후회해 본 일이 있으셨을 텐데요. 말실수로 인해 생긴 후회들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명심하기 위해 적어보았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 노년의 자녀분들께 지혜를 주고 싶으신 분들, 다신 후회하지 않고 싶으신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무 때나 내가 가진 재능을 남들 앞에 함부로 드러내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거나 겸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드러내고 남들에게 자랑하려 애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재능이 알려졌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나의 재능을 이용하려는 것. 두 번째는 나의 재능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경우 나의 뛰어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칭찬하고 재능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뒤에서는 나의 재능을 어떻게 이용할지 궁리하며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도 합니다. 만일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비판하는 두 번째 부류가 되고는 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남이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 그 재능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거나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끊임없이 이간질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는 일은 결코 함부로 할 만큼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남이 나를 비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사람들은 침묵하는 자를 비웃고 말이 많은 자를 비웃고 말이 적은 자도 비웃습니다. 세상에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안다면 남이 무슨 생각을 하든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타인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이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약기 그지 없고 개념이 협소하며 편향되어 있으며 오해를 쉽게 하는 등 사람들은 그다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한다면 타인의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또한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않거나 그런 자가 하는 말이 자신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모두가 하는 말이나 소문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타인의 견해로 인해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형편없는 인간들로부터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전해 들어도 굳이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세 번째, 쓸데없이 남 탓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내 선택에 의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은 나의 선택이고 못한 것은 남 때문이라며 일시적인 자신의 기분을 위해 항상 남 탓을 합니다. 여기에는 비단 사람만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말을 명심하세요. 현재의 상황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특정한 선택들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남의 잘못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남 탓하며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점부터 질책해야 합니다. 무언가 일이 벌어졌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무지한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반성하며 다시는 실수하지 마세요. 인간에게 있어서 반성은 또 다른 나의 발전입니다. 반성함으로써 내가 했던 실수들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게 되고 잘못을 했다면 남에게 사과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고 실수하지 않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지는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올바른 삶의 가치는 반성의 여부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반성하는 자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지만 반성하지 않는 자는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흘러간 시간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반성의 뜻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네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일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살아가면서 남과 교제할 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상대방에게는 상대방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이 있으므로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남의 인생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고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내 인생에 남을 간섭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존재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생활이 흥미로울수록 질투의 대상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사생활에 슬픈 사연이 있다면 언젠가 약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생활은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그 모든 것에 대한 사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 말을 뱉음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나의 생각은 입 밖에 내기 전에는 나만의 것으로 나를 위협할 수 없지만 이미 내 입 밖을 떠난 말은 더는 나만의 것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닌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더라도 내 사생활을 소문낸 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순전히 나의 잘못일 뿐이니 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본인의 입을 원망하세요. 지금이라도 주변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들 주변에는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다. 홀로 자신의 일에 몰두하거나 몇몇의 사람들만 그들 곁에 있을 뿐 결코 많은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아무나 자신의 비밀을 알게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에게 개인적인 일을 얘기하는 것이 결국 나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나의 약점을 남들에게 꺼내지 마십시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갑니다. 질병은 입을 통해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통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어 상대방의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솔직한 모습을 보여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므로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약점을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무책임한 행동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모두에게 알려도 괜찮다는 생각은 자제해야 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나의 약점을 언급해야 할 때도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말해도 괜찮을 만한 말과 감출 수 있는 말을 선택하여 말하세요. 약점을 말하고 싶다면 별것도 아닌 것을 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깊게 지켜보면서 적절한 때를 기다리세요. 사람들을 관찰하며 한 번 더 생각하면 약점을 공개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약점을 말해야 할 때는 자기가 하는 말이 자신의 다리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튼튼한 다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건너지 않을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명심하세요. 여섯 번째, 돈 자랑은 해서는 안 될 자랑입니다. 어떠한 말이나 자랑 또한 적당한 선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돈 자랑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다른 주제의 자랑을 선택하세요. 적당한 자랑은 서로 간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돈보다 더 크게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한 걱정을 항상 품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했을 때 좋은 일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그 주변의 돈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절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돈을 내지 않으면 소외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 자랑은 절대로 피하십시오. 돈이 많다는 사실을 자랑한 결과로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를 잃은 사례는 많지만 돈 자체를 자랑하지 않아서 돈 때문에 친구를 잃은 경우는 드뭅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기분이 상해질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도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 중에서도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히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돈이 없어서 친구를 만나지 못하거나 원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자식에게 사줄 물건을 살 수 없는 상황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망가질 수 있으니 돈에 대한 자랑은 피하고 현명하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단점을 입 밖에 내선 안 됩니다. 누군가의 단점을 말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악랄하며 못되었던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코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난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의 단점을 지적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단점을 깨닫고 고치며 감사를 표할 것 같지만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점을 고칠 사람이었다면 이미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하는 비난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본인을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비난은 논리적이고 타당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말에 수긍하고 받아들일 사람은 드뭅니다. 논리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결코 상대를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어떻게든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을 지적한 사람을 속으로 원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상대방의 적개심뿐입니다. 내가 한 말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나도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남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그 잘못을 보고 돌이켜 자신을 반성해야 합니다. 8번째, 상대방의 고민에 대해 해결책을 늘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저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분들은 남들과 대화하는 것이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이 고민을 얘기하러 왔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자신의 고민을 듣고 해결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답을 원해서 물어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기대하는 반응은 그저 그 얘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좋아하고 감사하는 행동은 얘기를 단지 진정성 있게 들어주는 것뿐입니다.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말하기만 해도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얘기하면서 각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상대방의 경청과 공감 섞인 대화를 통해 자신이 그 고민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분에게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의 반대로 남을 가르치려 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분에게는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저 입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9번째, 알고 있더라도 묻기 전에는 아는 척하지 말아 주십시오. 남이 묻지 않았는데 미리 충고하는 것은 좋은 의도일지라도 잔소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이 훌륭하다면 잘 아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충고한다면 그 상대방이 듣기에는 단순히 시끄러운 소음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고를 할 때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묻는 사람은 충고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내 말을 필요로 할지 아닐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함부로 충고하는 것은 잘해봤자 본전이 아니라 대부분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굳이 남에게 충고하고 싶다면 결코 자랑스럽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충고는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그러니 자랑이 아닌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에 조용히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지식에 자만하지 않고 남이 요청할 때 비로소 입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지혜가 있다고 착각하고 자신이 아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여 누구에게든 충고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부로 충고하는 행동으로 나의 지혜도 손상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십시오. 오늘의 지혜의 셈이 어떠셨나요? 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경험했던 일과 비슷했다거나 혹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공감하셨던 분도 계셨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을 겪었던 이야기들일 겁니다. 말하기는 매우 쉽지만 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을 참는 법을 익히고 그것들이 모아진다면 인생은 훨씬 더 나은 길로 나아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후회를 경험한 뒤에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해안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면 주위의 사람들보다 출발선이 앞당겨질 수 있고 혹은 이미 경험을 했지만 다시금 실천하여 노력하는 분들께는 노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자들이 얘기하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